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돈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전부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잘 벌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 마치 자신에게 부가 쌓이는 걸 진심으로 원치 않는 사람처럼 말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돈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돈을 절대로 많이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요. 네, 이 돈에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소위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는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배우고 얻고 느낄 수 있는 말 그대로 기술이다. 이 말은 즉 그 기술만 익힌다면 부자가 되는 건 그냥 가능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머리 위에 물음표가 떠오르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조금은 솔깃한 말입니다. 오늘은요,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철학자라고 불리는 나발 라비칸트의 생각과 말이 담긴 책이죠. 나발 라비칸트의 부와 행복의 원칙 속에 담겨있는 보석 같은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으로 부와 행복에 대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한 이민자의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인도에서 약사로 일하셨지만 미국에선 그 학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물점에서 힘들게 일해야만 했다.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힘든 이민 생활은 우리 가족을 헤어지게 만들었고 결국 나와 동생은 어머니와 살게 되었다. 그렇다. 나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 물론 친구도 없었다. 자신감? 있을 수가 없었다. 뉴욕에 살고 있긴 했지만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동네는 치안이 좋지 않아 위험한 곳이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가서 문 닫을 때까지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게 나의 일상이었다. 공부만 했느냐고? 그럴 리가. 나는 뉴욕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이민자 가정의 자녀에 불과했다. 어머니를 돕기 위해 신문 배달뿐 아니라 구내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 인도 음식 배달하는 일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15살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집에 놀러온 친구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나중에 커서 천체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 깊게 생각하고 말했던 건 아니었다. 그런데 갑자기 부엌에서 내 친구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아니야, 넌 사업을 하게 될 거야. 너무 의아했다. 사업가라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내가 사업을 하게 될 거라고요? 엄마는 사업가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아니었다. 어머니는 그때 사업가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과 호기심, 열정, 즉 사업가가 가져야 할 특화된 능력들을 바로 내가 지니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그건 정말이었다. 그 당시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 내가 잘하는 일과 많은 시간을 보낸 일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면 사실 나는 돈을 벌고 기술을 다루고 상품을 파는 일에 재능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겐 이 모든 게 일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나는 이상하게 그렇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놀이처럼 여겨질 정도로 정말 재밌었다. 그래서 나는 창업을 했고 지금은 약 200여 개의 회사에 투자를 하는 업계의 큰 손인 투자자가 되었다. 가난한 땅에서 태어나 그보다 더 가난한 이민자로 성장했지만 지금의 나는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부를 이뤘고 심지어 행복하기까지 하다. 그렇다. 부와 행복이 비참했던 나의 삶에도 찾아온 것이다. 이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부와 행복을 이룬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당신 역시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행복을 정확히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내가 만약 지금 가지고 있는 돈과 모든 것을 모두 잃고 아무도 모르는 어느 길거리에 내팽겨쳐진다고 해도 나는 다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고? 부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기술이고 그 기술은 누구나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된다는 건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나의 부모가 그랬듯이 일주일에 80시간씩 철물점과 식당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막 부자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다. 부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건 중요하다. 성공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 정말이다.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이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굳이 힘든 일에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며 살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나는 이 문장, 이 한 문장을 내 뼛속 깊이 새겼다. 당신 자신을 브랜드로 만들어라. 이 문장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하지만 자신을 브랜드로 만드는 일은 말은 쉽지 사실 막막하다.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그렇다고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 수십 년이나 걸린다는 뜻이 아니다. 오직 당신만이 가진 그것, 당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내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석유가 록펠러를 부자로 만들었던 때가 있다. 자동차가 헨리 포드를 부자로 만들었던 때가 있다. 시대와 사회는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한다. 그리고 그건 누군가에겐 기회가 된다. 당신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걸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걸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나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책에서 찾았다고 확신한다. 어린 시절 인도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서 마룻바닥에 앉아 할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다. 지금이야 읽을 거리가 많지만 그때 나에겐 그것밖에 읽을 게 없었다. 이후에도 그게 소설책이든 동화책이든 만화책이든 읽을 수 있는 건 닥치는 대로 읽었다. 요즘은 어떠냐고? 새로운 책을 읽는 것만큼이나 이미 읽은 책을 다시 읽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모든 책을 읽고 싶다는 욕심은 없다. 읽은 책이 많다고 자랑하는 건 허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읽지 못한 책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된다. 만약 당신이 아직 당신만의 브랜드를 찾지 못했다면 브랜드를 찾아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면 일단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책을 읽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수천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차라리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맞는 좋은 책을 찾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책을 읽지 않는다. 이건 정말이다. 나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책을 읽는데 그 정도만 해도 전 세계에서 상위 0.00001%에 속한다고 한다. 나는 확신한다. 내가 이렇게 물질적인 성공을 거두고 행복을 느끼는 단 하나의 이유를 꼽으라면 망설임 없이 독서라고 말할 수 있다. 내 손에 책이 있는 한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다. 워렌 버핏의 영혼의 파트너였던 찰리 먼거의 이 말에 나는 격하게 동의한다. 우리는 스마트폰 속 그 작은 공간에 담긴 무한의 정보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책 읽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책 읽는 법을 잊은 우리는 도파민을 자극하는 컨텐츠에만 반응한다. 조금만 지루해지면 건너뛴다.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급격하게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 돈을 벌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일단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그 지식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나만의 특화된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이다. 이건 시간이 걸린다. 사람마다 그 시간의 단위는 다르지만 길든 짧든 시간은 무조건 걸린다. 중요한 건 나만의 그것을 반드시 찾으면 사람은 성공한다. 나 역시 그걸 찾았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가 가진 부와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 자신보다 잘 되는 사람을 질투하거나 공격하고 혹은 그저 부러워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걸 아는가? 당신이 만약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보다 잘 사는 사람, 당신보다 잘 되는 그 사람은 그걸 금방 알아챈다. 나 역시 누군가와 거래하려고 할 때
상대에 대해 나쁜 생각이나 안 좋은 판단을 했던 경험이 있다. 그런데 그런 내 감정을 상대방이 귀신같이 느꼈다는 걸 이후에 알게 됐다. 본래 인간은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본능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돈, 성공, 부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면 그 생각이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돈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돈을 번다거나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다. 마치 자신에게 부가 쌓이는 걸 진심으로 원치 않는 사람처럼 말이다. 더 나아가 가치를 통해 이익을 창출해내는 사람들과 기업을 매도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 경제적이고 세속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초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쓸 뿐이다. 물론 돈이 있다고 해서 당신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당신의 건강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도 못한다. 돈이 있다고 당신의 가족이 화목해지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더 멋진 사람이 되거나 평온한 삶을 보장해주지도 못한다. 그러나 돈은 행복해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 외부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준다. 그래서 당신이 돈을 원하고 당신 자신을 브랜드로 만들어서 열심히 돈을 버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나 역시 창업을 하고 투자를 통해 부를 쌓기 전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처음 벌어들인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주식으로 금방 날리기도 했다. 믿었던 사업 파트너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한 번에 큰 돈을 번 적도 없었다. 늘 작은 돈이 여러 번 쌓여서 큰 돈이 되었을 뿐이다. 사업을 할 때도 투자를 이끌어낼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 부는 지속해서 쌓이는 것이다. 나의 경험은 그러했다. 그래서 부를 배울 수 있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아졌다. 실제로 돈 버는 방법이 너무도 많아서 모두 해볼 시간도 없다. 말 그대로 기회는 넘쳐나고 시간은 부족하다. 어렸을 때 나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절박해서 돈 되는 것이면 무슨 일이든 다 할 기세였다. 그때 나는 이런 말을 듣는 게 기분이 나빴다. 너는 너무 어려서 세상을 잘 몰라. 나는 역사의 많은 부분은 젊은이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들이 나이가 든 다음 명성을 얻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진정한 부,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몰랐던 것이다. 누구나 지금 바로 최대한 빨리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은 당신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을 말한다. 자신만의 진정한 실력, 자신만의 그것을 찾아낼 준비를 하는 시간 말이다. 절대로 잊지 말아라. 당신이 원하는 시간 내에 성공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을 견딘 당신은 결국 성공한다. 나에게 행복하느냐고 묻는다면 지금 당장 조금의 고민도 없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더 솔직히 말하면 행복을 그다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부를 쌓는 게 기술이란 걸 알았듯이 이제는 행복 역시 배울 수 있는 기술이란 걸 알았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해서 나만의 행복을 키우고 있다. 정말이다. 행복은 당신이 부모에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운동하듯이 그렇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사람의 모든 괴로움은 방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이야기했다. 그렇다. 30분 동안 조용히 앉아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삶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그래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주는 그 어떤 것도 당신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 돈과 성공 그리고 부를 쌓기 이전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먼저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때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바로 질문이다.
가만히 앉아서 질문을 깊이, 아주 깊이 해봐야 한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당신이 만족할 만한 답을 찾는다면 그것이 당신 삶을 이끌 것이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누구도 속여서는 안 된다. 속이기 가장 쉬운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거짓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자신을 향한 질문과 답 역시 진실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은가? 당신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가? 당신은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부자가 되고 싶은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진짜 누구인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